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올해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 2026년 결정적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 결정적 뉴스킥 5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올해 우리 경제와 시장을 크게 흔들 걸로 예상되는 뉴스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6년 결정적 뉴스킥 5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금융, 세제 개편, 탄소 관세, 월드컵 경제, 지방선거, 올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시장에 미칠 변수들이 많겠지만 일단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은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금융 키워드 전체적으로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나왔는데요. 자, 트럼프가 파월 해임하고 싶다.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이달 들어서 미국의 연준 차기 의장이 새롭게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의장인 파월에 대한 해임 의견 어떻게 말을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But no. We're thinking about bringing a suit against Powell for incompetence. Because think of it, these aren't outstanding buildings. These are small buildings. He said $4 billion more. It's going to end up costing more than $4 billion. $4 billion. It's the highest price of construction. Again, Democrats, highest price of construction per square foo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never been. Gorgeous monuments are built for a much smaller price. So we're thinking about bringing a gross incompetence, what's called gross incompetence lawsuit. It's gross incompetence against Powell. And it was his baby. And the guy's just incompetent. I mean,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He's just a very incompetent man. But we're going to probably bring a lawsuit against him. January sometime. A favor to the nation. But he's come close. I mean, we're getting pretty close. I would fire him. I'd love to fire him, but we're so close, you know, maybe. But maybe I still might. Will you sell F-35? 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싶다. 소송까지 얘기하면서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파월 의장 임기가 5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부터 갈아치우고 싶은 지금 트럼프의 의중이 지금 나온 셈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김지원 캐스터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병원연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나 코스피 4,300선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하루 참 기대감이 커지는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올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표이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중에는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케빈과 케빈이 꼽히는데요.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와 또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고문이 유력한 후보로 꼽혀지고 있고요. 과연 누가 될지는 1월 중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임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 중에 끝이 납니다. 따라서 5월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5월에 끝이 나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연준 이사를 지명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라고도 시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 의장 올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바꿀 의지를 이제
드러낸 셈인데 네. 자,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 상황 과정을 좀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세제 개편 키워드로 보여드렸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2026 결정적 뉴스 5 중에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세율 일부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은 이제 분리과세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장 활성화 조치가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동재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년 들어서 가장 궁금한 이야기는 과연 우리 증시에 올해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까일 텐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증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롭게 도입되게 되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 거래세율이 인상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증권 거래세율이 금투세 도입 폐지로 인해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023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증권 거래세율 0.05%에 농어촌 특별세 0.15%를 더해서 0.2%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기존 0.15%에서 0.05% 인상된 0.2%의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증권거래소가 11조 원에서 12조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만큼 투자자 여러분, 특히나 단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드디어 도입되게 되면서 현금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게 되는데요. 최대 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배당금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배당소득의 확대가 강하게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월에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시장에 복귀하는 서학 개미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 첫날인데 또 사상 최고치 김주영 캐스터가 전해주셨듯이 시장이 때로 새로운 또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또 이제 세제 개편안이 올해 우리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순기능의 역할을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2026년 결정적 뉴스 5 중에 세 번째 탄소 관세 저희가 키워드로 정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화면으로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철강 부문 지금 유럽이 탄소 국경제도 인증서 부담 비용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에 수출한 국가들의 탄소 규제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저희가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김동수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 소장님 모셨는데요. 자, 새해 들어서 EU의 탄소 규제가 지금 강화됩니다. 탄소 문제를 비롯해서 ESG 경영에 대한 문제 얘기들 많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많이 좀 준비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이 소식 자세하게 진단하면서 대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미 예고를 했고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좀 부담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6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는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흔히 알려져 있는 탄소 관세라고 하는 CBAM이라고 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탄소 세금은 전환 기간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탄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직접 세금의 형태로 물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확정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관세의 형태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EU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격과 연동된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직접적인 수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EU가 최근 CBAM 적용 대상의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18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게 됨에 따라서 CBAM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미 예상은 됐지만 실상 지금 올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올해 내내 기업들의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은 지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철강을 비롯해서 뭐 해운이나 조선 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안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업종을 불문하고 탄소 규제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탄소 비용의 가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제4차 탄소 배출권 할당 계획이 시작되면서 유상 할당 비중이 확대되고 벤치마크 개수가 강화되는 등 국내 탄소 비용 규제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해서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 제품의 탄소 내재량을 낮추는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소 규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논의를 했지만 사실 기업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철강, 조선해운 1차적으로 지금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 기업이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좀 전망을 해주시면서 안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6년은 탄소와 같은 규제만 가시화되는 게 아니라 탄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급망 규제와 같은 것들이 가시화되는 분기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 탄소 규제와 같은 이러한 ESG 규제들이 공고나 자율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의무화되는 그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ESG에 대한 관심이 202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이후에 상당히 고점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에서 의무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26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ESG 규제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네. ESG와 관련된 규제가 급속히 빠르게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ESG 규제 적용 시점을 고려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도 사실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올해 2년 차로 접어드는데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담도 경감되지만 장기적인 국가 차원에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 가면 좋을지 또 여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정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인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의 저탄소 설비 전환에 대한 예산을 집중하고요. 특히 탄소 관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배출량 산정 시스템 보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K-RE100,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리고 CFE와 같은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들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KETS와 EU 탄소 관세 간의 탄소 가격에 대한 중복 부담 해소를 위해 고위급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통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탄소 규제,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에 따른 여러 가지 철강 업종을 비롯한 관련 업종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우리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모신 건데 지금 ESG 경영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ESG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ESG 경영 전략 차원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2025년을 지나면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들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전략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ESG 그런 규제들을 잘 중장기 전략에 반영한다면 글로벌 투자가들의 관심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알려져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레코드 브레이킹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비교 가능한 ESG 정보 공시라든가 이런 공시 로드맵에 대한 발표라든가 아니면 그 공급망 실사와 같은 이런 체계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뭐 안전, 환경, 인권 등 다방면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체질이 개선됐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 ESG 그 공시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왜 우리 시장에는 중요한 건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ESG 공시 제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마다 조금씩 진행 상황은 다르지만 2029년을 전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ESG 정보 공개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공개한 항목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게 되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므로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ESG 정보 공시의 제도화는 기업들의 신뢰성 제고로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공급망 규제 강화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고 이게 또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끝으로 이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규제는 ESG에 대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국한에서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ESG 규제는 우리 담장 안에서 그 기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망 상에서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관세가 부과될 때 지금까지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공급망 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까지 모두 합산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망 상에서의 성과 관리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규제들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2027년부터는 공급망 규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또 세금 관련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결정적 뉴스 5 중에 세 번째 키워드 월드컵 경제로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데요. 올해 월드컵이 열립니다. 한국은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고 간접적, 직접적 이렇게 수치로 분석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치맥 없는 월드컵 하면 뭐 치맥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전 10시에 주로 축구 경기가 열린다 그래서 자영업자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도 북중미 월드컵, 올해죠 이제. 올해 북중미 월드컵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대부분의 경기가 평일 오전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A조인 한국은 6월 12일 오전 11시 1차전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19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또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공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당연히 아쉽겠지만 역시나 가장 아쉬운 건 이 월드컵 특수를 기다렸던 자영업자일 것 같은데요. 축구하면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치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경기 당일 이 치킨집의 매출이 평일보다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특수일 것 같은데 이번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오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특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또 저 역시도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종종 치맥 즐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영 캐스터는 올해 지금 네. 이제 월드컵 경기 진행할 때 오전 10시에 주로 경기가 열리는데 네. 보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근데 또 그때 네.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네. 또 이 경제 시장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한참 주식시장 열리고 있을 때고 그쵸. 직장으로 따지면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이어가지고 사실 경기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아무래도 경기 끝나고 나서 결과만 좀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못 보면 뭐 오전 치맥도 불가능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동재 캐스터는 상황이 어떠신가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아쉽지만 경기는 볼 수 없겠지만 또 토너먼트에 올라간다면 또 새벽 시간대 좋은 경기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만큼 또 우리 손흥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새벽에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 휴일을 맞이해서 치맥과 함께 축구를 즐기고 싶습니다. 네. 혹시 우리 김동수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월드컵 경기 좀 보실 계획이신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예선전은 좀 어렵겠지만 그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된다면 꼭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선전해서 좋은 결과도 내는 게 좋겠지만 계속 토너먼트까지 진짜 올라가서 주말 뭐 야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뭐 우리 내수, 또 식음료 업종들도 주식 시장에서 크게 좀 상승하는 모멘텀이 되는 그런 계기까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올해 이제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네 번째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결정적 뉴스 5 중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지방선거 키워드로 뽑은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해 또 6월에 큰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 지금 아주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지금 여야 대격돌은 이제 예상이 돼 있는데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요.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존폐 위기에 몰릴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긴장감 속에 이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이동재 캐스터가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요. 총선과 대선의 연이은 승리를 이어가려는 여당과 소수 여당이 된 상황에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 위주의 야당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두고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는 야당 측에서는 현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여당 측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박주민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여당의 세 후보 모두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현 박형준 부산시장을 앞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 금푸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부산시장직의 출마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는데요. 또 조국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많은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밖에도 경기지사, 또 지난 대선의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권 등용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기도지사 자리에도 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선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를 시작으로 제3지대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지선 같은 경우 당내 경선이 민주당은 3월 초쯤에 또 국민의힘은 3월 말쯤으로 유력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국의 주도권 흐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선거가 중요한 선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 보면은 젊은 층에서 선거에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동재 캐스터가 보실 때 올해 지방선거에 젊은 층들의 관심은 좀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실 겁니까? 전망을 사실 하시면요. 예. 이제 20대 투표율이 예. 다른 이제 나이대보다 다른 연령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대선을 이후로 20대 정치적 관심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그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층 20대, 30대 분들도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임하셔서 지방선거는 뭐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이번 지방선거 또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의 운영, 그다음에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소중한 한 표 올해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2026년 결정적 뉴스 5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올해 우리 시장에 크게 미칠 뉴스 5가지를 집중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김동수,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